인생 찐 스토리. 오늘은 종이책, 전자책 만들기의 강사 김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하는 시간, 1시간 정도 여러분과 함께할 내용은 Why 코로나19 그리고 What 나의 달란트 그리고 How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먼저 Why 코로나19. 여러분 인생 길이 참 여러 가지 길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또 어떤 길을 지금 걷고 계신가요? 저는 참 직업이 강사입니다. 직업이 강사인데 지금 이 강사의 길을 걷는데도 굉장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강의를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자연치유 석사과정과 보건학 박사과정을 또 마치면서 저는 아로마 세라피라는 협회를 운영하고 또 여러 어떤 길을 걷고 왔죠. 참 많은 길을 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또 제가 또 아로마를 힐링 강의를 하면서 또 많은 또 인정도 받고 좀 강의도 꽤 괜찮아서 이제 먹고 살만 하구나. 그래서 좀 다져져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어느 날 딱 터지면서 아로마 세라피 법인협회도 만들어 놓고 어떤 다른 강의 관련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소상공인 중에 한 명의 소상공인이고요. 자, 그럴 때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코로나19가 오면서 저의 삶은 또 다른 또 스타트가 되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강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아무 일도 못하게끔 이 코로나가 딱 발목을 잡았는데요. 그 순간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통장의 잔고가 0원이 됐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합니다. 도대체 나의 달란트는 뭘까? 지금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뭘까 생각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직업이 강사여서 강의를 그래도 강의는 자신 있다 라는 생각과 그리고 아로마 세라피에서 10년간 강의를 했기 때문에 아로마 협회를 운영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총 지식을 막론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줌으로 강의를 좀 해 나가야겠다라는 그 목표와 감사일기를 2000일 정도 썼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감사일기를 인생을 좀 바꾸고 싶어서 좀 살아내고 싶어서 감사일기 쓰기 시작했던 게 그게 처음 시작 어떤 발판이 되어서 2000일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의 달란트를 이렇게 김채연 그래도 요거 정도는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들의 나의 달란트는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뭐 어떻게 나의 퍼스널 브랜딩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해보면서 퍼스널 브랜딩의 프로세스 4단계를 생각해보면 자,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도 있지만 첫 번째, 탐색을 시작하시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어떤 건데 시장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의 그럼 고객층은 누구일지 니즈가 있는 분 누구일지 그럼 나의 또 상대 경쟁자는 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가 뭐 건물을 지으려면은 땅을 일구는 작업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1번 첫 번째 탐색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컨셉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 키워드를 제목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컨셉이 있다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잘 맞는가 나는 카페로 갈 것인가 여러분 커피 마시는 카페 아닙니다. 인터넷 글 쓰는 카페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블로그를 통해서 좀 나를 좀 나타내 봐야겠어 아니면 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연동을 해 봐야겠어 등등 하는 그 플랫폼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네이밍 여러분 네이밍 정말 이름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5060 라이프 코칭이라는 이름을 네이밍을 잡았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제 나이가 비슷한 나이기 때문에 5060을 겨냥해서 타겟층을 좁혔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라이브 코칭을 하는 것을 책으로 하겠다. 블로그로 하겠다든가 SNS로 하겠다든가 5060 건강을 챙겨주는 아로마 세라피 강의를 하겠다든가 그렇게 제가
정해서 카피라이팅도 블로그에 글을 쓸 때, 페이스북에 글을 올릴 때 등등 이렇게 활용해서 글을 쓸 수 있는 전략적인 그 구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탐색과 구축이 되었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플랫폼에다가 찐팬들을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채널톡을 만들고 그리고 뭐 등등에 관련된 채널을 만들어서 나의 인지도를 알리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인물 검색에도 등록을 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나면은 블로그에 글을 잘 써주셔가지고 그 밑에 인물 등록 밑에 김치현 강사 밑에 쭉 뜨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 뭐라고 치면 내가 검색될까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김치현 강사 5069 라이프 코칭 그러면 검색이 됩니다. 자, 그리고 4단계 관리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관리가 안 되면 가정도 그래요. 한 가정도 관리가 되어야 되듯이 직장도 관리가 되어야 되듯이 1인 기업 퍼스널 브랜딩도 관리가 되어야 되죠. 평판 관리, 그리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치고 나갈지,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또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업그레이드 시켜서 올라가는 이렇게 1, 2, 3, 4 1, 2, 3, 4가 맞아야 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는 각자 우리 대표님들은 퍼스널 브랜딩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김지현 강사 같은 게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 플랫폼을 열어서 고객을 유입시켜서 강의를 나가고 강의를 하고 난 뒤 수익화를 만들어서 자격증 과정이라든가 책 쓰기 과정 유입을 시키는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죠. 지금 우리가 퍼스널 브랜딩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오른쪽에 커피가 보이실 겁니다. 커피도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그죠? 약간 뭐 산미가 있는 커피라든가 고수함이 있는 커피라든가 종류가 많은데요. 제가 아로마 테라피 협회장이고 아로마 테라피 강사인데요. 아로마 향기도 굉장한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가 많은 아로마도 하나만 쓸 때보다 두 가지, 세 가지를 브랜딩해서 썼을 때 훨씬 시너지가 나서 치유의 어떤 효과를 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커피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별다방을 갔는데요. 별다방에서 오늘의 커피라는 커피가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커피가 더치커피여서 굉장히 먹기가 편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그날의 커피의 향을 대해서 브랜딩을 하는 것처럼 커피도 이렇게 브랜딩을 하고 아로마도 브랜딩을 하는데요. 우리 어떤 업무에서 자신의 업에도 브랜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서 제가 커피와 아로마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이해가 되기 쉽게끔 한번 도와드리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종이책, 전자책 만들기라는 컨셉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짧게나마 짧은 시간에서 길게 아주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들여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어서 짧게만 약간 짚어드리고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가질까 해요. 자, 먼저 종이책, 교보문고가 보이시죠? 종이책이라고 하면 제 책, 나날의 감사, 나날의 행복, 교보문고 가면 책들이 쫙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 책들 집어서 보는 그 종이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종이책, 하루에 교보문고 일반 새로운 책이 나오는 교보문고, 예션24, 알라딘,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루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새로운 책들이 여러분 얼마나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무려 150권 이상, 200권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1인 1책 시대를 넘어서 1인 2책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권을 쓴 사람은 있지만 한 권에 그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책 단행본 한 권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이 한 권이 될까라는 물음이 가실 거예요. 자, 우리 한글 파일, 이제 베이직한 한글 파일이나 워드로 이제 봤을 때 80매에서 100매가 되면 단행본 200페이지나 250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앞뒷장이 아니라 한글 파일 한 바닥을 말했을 때 100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줄 간격이 자간이라고 해서 160 자간 기준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어떤 꼭지 내용을 몇 개를 썼을 때 이렇게 한 책이 될 수 있을까?
보통 보면은 책을 딱 보면 여러분 어떻게 책을 사시나요? 바깥에 그 책 제목을 보실 겁니다. 책 제목이 마음에 들면 이 책 좀 괜찮은데 눈에 쏙 끌릴 겁니다. 그러면서 목차를 보실 거예요. 목차를 보고 큰 장제목 목차 밑에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소제목을 꼭지라고 하는데 보통 작은 꼭지가 한 목차에 7개 정도. 그러면 35꼭지가 되겠죠. 35꼭지가 80매에서 100매 정도 글을 썼을 때 책이 한 권이 되는데요. 그럼 과연 한 꼭지는 한 꼭지 한 장에 한 챕터 한 장이랑 똑같은 말인데요. 한 꼭지에는 보통 한글 파일 베이직한 여백을 놔둔 그 베이직에서 그 한글 파일 베이직한 어떤 그 한글 파일 부분에서 워드에서 2장 정도 앞뒷장이 아니라 한 바닥으로 2장 이내 2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 만들면 보통 글을 좀 내용이 좀 많은 것은 3페이지까지 갈 수도 있고요. 짧은 것은 2페이지 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80매에서 100매가 되면 종이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짧으면 책이 안 되고요. 그래서 종이책과 전자책 차이는 조금 있긴 한데요. 좀 이따가 전자책 얘기하면서 다시 비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코로나로 굉장히 또 고충도 많으시고 힘든 우리 소상공인 우리 사장님들께 책 얘기가 도대체 뭐야 싶으실 건데 제가 왜 책 얘기를 하는지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 말하면 곧 전자책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전자책이 완전 홍수시대, 전자책이 지금 급물살을 타는 시기인데요. 처음에 우리가 책을 쓴다 그러면 종이책만 인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책을 쓸 수가 있고 시간과 금전에 구애받지 않는 전자책, 이북이 또 대세입니다. 자, 전자책의 출판의 주요 사이트가 보통 이런 3군데가 이제 있는데요. 이제 이페이지 아니면 북크크 그리고 유페이퍼 3군데가 있는데요. 자, 종이책 같은 경우는 책을 썼을 때 그 니즈를 파악을 잘해서 출간 기획도 잘해야 되고요. 책이 계약이 돼야 되죠. 자부 출판이 아닌 다음에는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서 계약이 돼야 성사가 되죠. 근데 전자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판도가 다릅니다. 내가 글을 쓰고 나면 책을 완성하고 나면 전자책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업로드를 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 북크크 같은 경우는 교보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이트인데요. 북크크 같은 경우는 글을 표지화 모든 것 작가가 전자책은 모든 페이지와 모든 표지와 제목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 모든 거는 글 쓰는 작가가 하는 겁니다. 작가가 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글자 포인트는 12포인트, 자간 기준은 20 정도, 200 정도. 근데 북크크 같은 경우는 자간이 그 글자가 10에도 너무 작더라. 그래서 16에서 20을 권장을 해요. 자, 각자 사이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그리고 유페퍼 같은 경우는 책 한 권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갑니다. 1,000원. 그리고 북크크 같은 경우는 책을 만들어서 내가 10권만 사야지, 5권만 사야지, 20권만 사야지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종이책과 다르게 우리가 출간 계약을 하고 나면은 출간 계약하고 나면 작가에게 주는 퍼센테이지 갑자기 단어가 바뀝니다. 네. 출간 계약을 했을 때 작가에게 주는 책의 돌아오는 어떤 퍼센테이지 있잖아요. 보통 초보 작가 8%부터 시작합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는 8% 많이 주면 12.5%까지 주는데요. 좀 유명한 사람이 첫 번째 책을 썼어. 그러면 12.5%를 주지만 대부분 초보 작가 8%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1세가 1,000권인데 다 팔려도 8%니까 얼마 안 되죠. 좀 책 같은 경우에 단행본이 요즘에 15,000원 선이거든요. 다 팔아봤자 한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1세 다 팔았을 때. 그래서 책을 팔아서 정말 해리포터 작가 조앤 롤링 같은 경우는 정말 돈방석에 앉았지만 우리가 일반 작가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예요. 자신을 알리는 큰 명함이 되어서 날개가 다는 데는 너무나 좋은 금상첨화의 도구이죠. 그래서 제가 종이책과 전자책을 우리 대표님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종이책 같은 경우는 이렇지만
또 전자책은 정말 다릅니다. 전자책 같은 경우는 20% 정도가 뭐 북크크라든가 유페이퍼에서 그 대표 출판사가 가져가고 나머지 많게는 80%까지, 작게는 60%, 50%까지 작가가 수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책이 10,000원인데 만약에 한 권에 5,000원 정도에서 7,000원 정도 수입이 된다 그러면 일세 첨부를 팔면 돈이 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조금 자신이 하는 업에 아니면 자신이 종사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무궁무진하게 글감이 되어서 책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전자책을 만들게 되면은 하루 만에 책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코딩해서 업로딩 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요.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저 같은 작가라든가 통해서 공부 조금만 하시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 독하게 해서 공부해서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먼저 공부하신 뭐 작가라든가 도움을 받아서 좀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전자책과 종이책을 비교해서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전자책을 한번 또 추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맞는 컨셉이 맞는 걸 찾아서 전자책을 몇 권 쓰다가 난 종이책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해보는 것도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책을 어떻게 쓸 것인가? 여러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김채연 작가, 당신은 책을 4권이나 출판 계약을 하고 한두 권씩 막 출판을 하고 있으니까 쉬우니까 했겠지 라는 말씀을 아마 속으로 지금 하고 계실 거예요. 저 다 보여요. 우리 소상공 대표님들 그런 말 와구와구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의 그 작가님 예를 들자면 여러분 김정원 작가님 아시죠? 김정원 작가님 같은 경우는 다작의 작가인데요. 굉장히 대만이나 전 세계로 수출되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작가이고 다작의 작가인데요. 어느 날 김정원 작가의 카카오톡을 읽게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김정원 작가가 처음 책을 쓸 때 친구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가 무슨 책을 써? 네가 무슨 책을 쓰니?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30권 정도 쓰고 열심히 계속 한 발 한 발 하다 보니 2권 쓰고 3권 쓰고 10권, 20권, 30권 외국에 수출하고 막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했잖아요. 지금이라도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시나요? 이렇게 말한대요. 너니까 썼지.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죠? 자, 이런 거예요. 책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 힘들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전혀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인생에 특별하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무슨 책 쓸 내용이 어디 있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사연들이 다 각자 다 갖고 있는 그 이야기 글감들이 다 숨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지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초등학교 때 왜 받아쓰기 했잖아요. 받아쓰기 하고 선생님, 친구, 영희야, 철수야, 놀자 그런 썼잖아요. 자, 그런데 받아쓰기는 썼어요. 읽기도 했어요. 그런데 글쓰기 수업은 여러분 안 했을 거예요. 특별한 그거 아니면 특별한 어떤 뭐죠? 방학 숙제 할 때 한 번씩 독후감 읽고 글짓기 이렇게 바깥에 대회 장학사 이런 거 대통령상 이런 특별한 저기 아니면 공모 아니면 학교에서 글쓰기 하는 건 장려 해본 적이 저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어릴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수능에 모든 교육이 집약돼 있잖아요. 그래서 글 쓰는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과연? 해보지 않은 거 전혀 모릅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아들, 딸 둘을 낳는데요. 첫 애를 낳았을 때 그건 어떨 줄 몰랐어요. 애가 우니까. 자, 책 쓰기와 아이 키우기를 제가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첫 애 키울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얘가 울어. 아픈가? 왜? 우유를 먹여도 울고 계속 잠드다 울어요.
그런데 둘째를 키울 때는 어때요, 여러분? 첫애를 키워봤기 때문에 둘째는 쉬워요. 맞아요? 맞죠? 둘째는 그냥 키웠던 것 같아요. 첫애 키웠던 경험으로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이렇구나, 얘가 아프구나. 첫애를 키워봤죠. 둘째, 셋째, 넷째 그저 키우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책 쓰기도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을 모르겠다. 자,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밖에 없는 거죠. 자, 날마다 조금씩 그냥 그날의 일상을 쓰기만 해도 하루, 이틀, 3일 계속 모이다 보면은 그 글이 모여서 나중에 책이 될 수도 있고요. 등등 됩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 실행력이 부족하다. 여러분, 모든 거의 해답은 실행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에 울고 오는 찐 인생 스토리, 종이책, 전자책 쓰기, 종이책, 전자책 만들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는 자, 실행력이 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자신감 있고 방법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글을 쓰지 않으면 글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바뀝니까? 절대 바뀌지 않죠. 자, 그래서 자신감과 방법을 알아도 실행력이 최고더라. 그래서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써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스승인 것 같습니다. 스승님인 것 같아요. 스승은 결국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김치찌개 된장국 걷기 50대 독도는 우리 이 땅. 노래 제목, 노래 가사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감 잡으셨죠? 빙고. 책 컨셉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좀 김치찌개 먹고 엊그제도 된장국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는 또 50대입니다. 자, 자전거는 좀 타기 힘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일상에 날마다 하루하루를 마주하면서 새로운 계속 일상을 반복하잖아요. 같은 일상도 있지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너무 가까운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책이 만들어진다는 거 상상이나 하시나요? 바로 이런 것들이 책을 만드는 거지 저 뭐 화성에 있는 뭐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책을 쓸 때는 책을 써보다 보면은 습관이 하나 생기는데요. 관찰을 하게 되더라고요. 관찰. 주변을 계속 관찰하게 돼요. 저 사람은 뭐 흰 모자를 썼는데 왜 하필이면 흰 모자 저렇게 옷에 맞지 않게 눌러 샀을까? 그리고 등산을 다녀왔나? 뭐 운동화를 쓴 어떤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장에 왜 운동화를 썼을까? 상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글을 쓰게 되고 이야기에 막 나래를 펼쳐서 글이 막 써지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쉬운 소재를 갖고 책을 썼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겨내고 쓰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오늘 2명 정도를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창윤 작가님이라고, 이분은 여러분 상상하기도 힘든 인생을 직면했어요. 20대 중반에 20대 초반인가요? 조현병이 찾아왔답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 그러면 국어사전에 들어가 찾아보시면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완치가 안 되는 불치병이에요. 정신분열증의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건학 박사를 제가 마무리를 했다고 졸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1년 이상을 정신과 폐쇄병동 안에서 조현병 환자, 우울증 환자 이런 분들하고 1년 동안 임상을 치료를 같이 했던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익산시 정신보건복지센터에서 또 2년간을 조현병 환자들과 팀에서 임상 치료를 하는 그 팀에서 아로마 세라피 임상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진짜 힘든 병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가님은 어느 날 일상생활 잘하고 있다가 20대 초반에 조현병이 덜컥 하늘에 번개 맞듯이 왔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걸요. 아마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지만 그 힘든 걸 겪어내시고 책으로서 승화를 시켰어요. 책이 나를 살려줬다. 책이 나에겐 약이었다. 그리고 많은 실패를 겪지만 책을 통해서 그 시련을 이겨내면서 한 권 이렇게 써내고
또 두 번째 쓰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신 우리 이창윤 작가님이 있는 반면에 또 나이 70 넘어서 책을 쓰신 분 있으세요. 자, 나는 동대문에서 장사의 모든 것을 배웠다라고 하시는 이순희 작가님이 계신데,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계신 작가님이세요. 이순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카프의 장사의 신이라는 닉네임 달고 계신데, 처음부터 이분이 스카프 신이 아니었어요. 형제 많은 집에 장녀로 태어나서 우리 이순희 작가님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부터 학교를 가지 못하셨어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집안의 첫째로 태어나셔갖고 동생들을 뒷바라지 어머니 아버지를 도우면서 경제적 도움을 되고자 계속 일을 하시면서 학교를 갈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살면서 그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시면서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하고 루즈를 바르면서 힘을 딱 내면서 국밥집인가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어떤 그 일을 하셨대요. 그렇게 3개월쯤 됐을까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하면서 열심히 막 힘을 내서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순희 작가님 생각하기를 정말 정신이 번뜩 들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을 안 먹고 살면서 한 3개월 정도 될 무렵에 이 돈을 모아가지고 동대문에 조그만 인샵을 하나 얻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해서 건물주가 되시고, 그리고 학교를 이분이 60대 중반에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 통과하시고 대학교까지 입학을 하게 되시면서 대학원까지 입학을 하시고, 제가 박사 갈 무렵에 선생님 우리 같이 박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나중에 할 거야 하시는 거를 선생님 이행할 때 합시다. 그리고 했다가 어떤 제가 동료를 할 때 선생님께서 지도 교수님 찾아갔더니,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학교 정년퇴직이 이제 앞두고 계시니까 이순희 선생님 제가 있을 때 같이 공부를 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박사를 아마 졸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희 작가님께서 정말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 그 이야기를 글로 써서 71세에 책을 출판하셨어요. 이런 이순희 작가님이 계시다고 하면은 일본에 지금 돌아가신 작가님인데, 시인인데 시바타 도요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분은 93세 때 첫 시집을 발간하셔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책은 계속 두 번째 시집이 나가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런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면 그 다음은 누구의 얘기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책을 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달란트가 꼭꼭 숨겨있다는 걸 꼭 아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썼는데 김채연이 썼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죠. 자, 어느 날 전 작가가 되었는데요. 이 책이 나올 상황이 아닌데 책이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이거죠. 제가 앞서서 강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이 강사이고 아로마 세라피 협회를 운영하는 강사인데, 여러분 강사들은 책이 정말 중요해요. 책이 중요한데, 강의를 가면 강의 매니저가 작가님, 강사님 혹시 전문 지금 강의 관련된 책이 있으실까요? 강의 전에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아로마 세라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그 어떤 소망과 꿈과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한 강의 5년차 정도 될 때 책을 만들어야지라는 굉장한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로마의 시장을 보니까 교과서 같은 책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쓰나 네가 쓰나 내가 쓰나 똑같은 교과서 책이 없고, 그리고 만드는 책, DIY 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책들은 식상하고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어떤 모티베이션을 할 수 있는 책이 없을까 궁리를 하면서 제가 교보문고를 마르고 닳도록 시간만 되면 다녔어요. 저는 인터넷을 잘 이렇게 활용하는 걸 이때만 해도 못해가지고요. 못하는 그냥 아줌마 강사였어요. 그래서 교보문고를 가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건강서적, 의학서적이 새로 나온 책이 없나, 내가 좀 모티브할 멘토할 만한 책이 없을까 계속 발품 팔고 다녔어요. 그냥 쉽게 집에서 인터넷 봐가지고 클릭하고 검색하면 될 거를 제가 컴퓨터나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다녔답니다. 그러는 3년이 흘렀을까요? 컨셉을 잡기 시작할 만한 책이, 멋진 책이 하나 나왔어요. 그 멋진 책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책을 썼어? 그럼 나는 향기를 아로마를 바꿔 책을 써야겠어. 그렇게 해서 빡 써가지고 1년 정도의 원고를 완성해서 그 책을 출판사에 이메일로 계약서를 따내기 위해서 출판사 로보콜을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제 책을 멘토를 해서 책을 만들었죠. 그리고 원고가 완성된 뒤에 완성된 후에 출판사에 출간 기획서를 보내고 그리고 1시간 정도 있었을까요? 한 대표님으로부터 통화를 받게 돼요. 러브콜을 받은 거죠. 작가님 이 책 너무 컨셉이 좋아요. 땡땡땡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원하는 컨셉이 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또 요구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하라는 생각할 수 있는 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이 1부터 마지막 80페이지, 100페이지까지 완성이 안 되어도 충분히 출간 계약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계약이 되지 않고 책을 우리가 미리 쓰잖아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감사일기를 이때 한 4년 정도 썼을까요? 지금 거의 5년 반, 6년 정도가 2000일 정도 되어 가는데요. 대표님께 제가 감사일기 라이팅북을 쓰고 싶은 것을 저는 항상 꿈꾸면서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대표님, 제가 이런 책을 이렇게 쓰고자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출판사의 정말 대가이신데 어떨까요? 물었더니 출판사 대표님이 1초도 망설임이 없이 작가님, 그 책 너무 괜찮은 컨셉인데요. 그 책이 완성되면 바로 딴 데 보내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좀 보내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전화 딱 끊자마자 제가 한 8시간 만에 35페이지를 완성을 해요. 그 완성한 분을 가지고 다시 이메일을 보냈을 때 한 2시간 만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저 계약하겠습니다. 그리고 3일 지나고 연휴 지나고 내려오셔서 책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에 일주일 만에 2권의 책을 계약을 하게 되죠. 저 같은 문외한인데 책을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챌 거 하나가 있어요. 아하! 저렇게 일반인도 책을 쓸 수 있구나. 저렇게 일반인도 퍼스널 브랜딩을 해서 책의 완성이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빙고! 그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오늘 1시간 강의는 굉장히 값진 시간이 될 걸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다 보셨죠? 정말 아까 김치찌개, 된장국, 걷기 50대. 자, 그런 키워드가 책을 썼고 너무나 쉬운 어떤 키워드 책을 썼고 그러면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 내가 미용실을 하는 미용사다 아니면 또 등등등 업체를 갖고 계신 분이 그 현업에 한 30년, 20년, 10년 전문가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글감으로 책을 만들어요. 또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그리고 70대 넘어서 쓰시고 정신분열증에 조현병 환자이면서도 책을 쓰셨어요. 93세 할머니도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그보다 더 힘든 사장님들이 있으실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 분보다 힘드신 분들 없을 거고요. 90 이상 되신 분 없으실 거고요. 아마 지금 듣는 분들 90 이상 되신 분들 자신감과 책을 써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김치환도 썼기 때문에 우와! 자신감 없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말 귀한 값진 어떤 하나의 틀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을 채울 수가 있는데요. 특별한 건 없어요, 여러분. 특별한 소재도 없습니다. 책을 썼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니까 전문가가 되었더라.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훌륭한 정말 찬란한 보석,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현업 아니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일,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부캐, 그런 본캐와 부캐 요즘에 많이 말하잖아요. 처음에 저는 본캐와 부캐 뜻을 이해를 못했답니다. 자, 본업, 본캐, 부업, 부캐 이 맥싱이 잘 되어서
이야기 글감으로 충분한 소재거리가 되어서 훌륭한 작품으로 책으로 완성될 수가 있고요. 짧게는 전자책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길게는 종이책을 길게 써서 교보문고에 꽂히는 어떤 책이 될 수도 있죠. 전자책도 여러분 충분히 크몽이나 타링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유페이퍼라든가 북크크라든가 이 페이지에 책을 올리게 되면 ISBN이라는 넘버가 생성이 되어서 종이책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교보라든가 예스24, 알라딘 책을 다 서점 입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책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는 용기를 내셔서 내 현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도구를 만드는 큰 명함을 만드는 그 전자책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참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도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신감도 없고 잠깐 이거 1시간 듣는다고 해서 자신감, 그래 난 쓸 것이야 라는 분이 몇 %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정말 모르겠다는 분들은 또 이거죠.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마음이 정말 너무나 힘들 경우가 많잖아요. 돈벌이도 힘들죠. 그리고 어디 마음대로 갈 수도 없죠. 여행도 마음대로 편하게 갈 수도 없고 식당 가서 편하게 뭐 친구들하고 소주도 한잔 하기도 쉽지 않아요. 솔직히 그죠? 자, 그런 어떤 상황인데 내가 현업으로 그냥 엮어서 책을 안 쓰더라도 나의 삶의 이야기만 풀어보셔도 여러분 치유의 힘이 발휘되어서 PTSD, PTSD 외상 증후군 이상 그 치료를 할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글이 갖고 있는 힘이 엄청나거든요. 저는 처음에 저희 삶의 이야기를 풀어서 한 65장을 쓸 때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그 복받쳤다고 그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런 생각에서 눈물 콧물 막 느끼면서 글을 썼어요. 그러고 나니까 정말 힐링이 되더라고요. 가슴속 저 밑에 숨어있는 이야기까지 다 끌어올리고 나니까 좀 시원했다고 할까요? 저 그런 것이 있었는데 우리 그 지금 힘든 코로나19를 지금 지나가는 우리 모든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그냥 일기처럼 쭉쭉 써보세요. 그러면 그래 나 이렇게 살아왔네. 그래도 나 잘 살아왔네. 나 안 죽고 그래도 빚은 졌지만 이렇게 왔네. 그런 마음이 공감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것 중에서 내가 책을 쓸 수 있는 소재글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쭉 쓰다 보면 그걸 정리해서 한 꼭지를 만들고 두 꼭지를 만들면 자존감은 확 올라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책 쓰는 그 어떤 소재 툴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쭉 적어가지고 자신의 업이 아니더라도 살아온 이야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소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힐링하는 차원에서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자신감이 없다. 두 번째 방법을 모르겠어. 세 번째 나 실행을 정말 할 실행력이 없어라고 했는데 정말 누구나가 안 해본 거는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 낳는 거 비유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습관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습관만 되면 여러분 책이 됩니다. 자, 이제는 실행을 하시는 거죠. Do it now. 바로 지금. 언제? 지금. now. 지금 바로 실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냥 한글 파일 켜놓고 글을 쓰거나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페이스북에 그냥 넋두리처럼 글을 쓰거나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는 걸 말씀드리고 그렇게 그 실행한 글들을 모아서 딱 30일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글을 쓴 어떤 그 플랫폼 여러 군데서 글을 쓴 것을 모아서 딱 모이면 한 달 후에 30꼭지 이상 모여서 여러분의 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제 얼추 조금 이렇게 감이 가실 거예요. 자, 느낌 아시죠? 감 가실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것이 밴드였어요. 감사일기를 제가 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6년 전 어느 날 2월 달이었어요. 그 감사일기 강의를 듣고 살아야겠더라고요. 그때도 사실은 뭐 빵빵 잘 나가는 강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계속 성장되는 강사였죠. 그래서 밴드의 감사일기를 쓰는 거를 제가 만들어서 날마다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쓰고 나면 밴드에 글을 쓰고 나면 그걸 복사해서 컨트롤 V해서 블로그에 글을 옮겨요. 블로그에 글을 옮기고 나면 또 그걸 복사해서 URL을 복사해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요. 뭐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올린 적도 있고요. 그렇게 하다가 쭉쭉쭉 하다 보니까 제 자신하고 약속을 했어요. 이거 하나만큼 끝까지 해보자. 그랬더니 그것이 그 실행력이 모여서 2000일이라는 지금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면 우리 그 스님들, 우리 소장공원님 사장님들의 훌륭한 책이 될 수 있는 툴이 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정부 지원 자금들이 있어요. 종이책을 내가 쓰는 것도 좋지만 전자책을 만들어서 하시겠다 했을 때 코딩하고 업로드 시키는 부분이 나는 힘들다 라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하지 않고 정부 지원 자금으로 그렇게 사업이 나왔을 때 작가님들 글 있으면은 우리 출판사에 제안하세요. 무료로 정부 지원 자금으로 업로드 시켜드릴게요 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8월 한 16일 뭐 해서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의 돈을 쓰지 않고 본인의 어떤 그 금전 어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다른 출판사에 탑승해서 무료로 글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책 쓰기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전자책까지 같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종이책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다 보니까 계속 그쪽으로 새로운 어떤 정보를 알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밌는 그 일상의 이야기들이나 전문의 글들을 여기서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날개를 펼쳐서 해외로 아마존으로 펼쳐서 나갈 수가 있거나 뭐 스페인에, 프랑스에, 영국에 유명한 서점에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뉴페이퍼에 들어가 있는 전자책 하나 가지고 내 종이책이 있다고 하면은 출판사와 또다시 얘기를 해서 그거를 굉장히 또 그 번역을 또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숙제이긴 하지만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번역을 또 해서 외국의 책으로 다른 분이 뭐 책 사려고 똑똑똑 해가지고 당신의 책을 우리가 사겠어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은 그 가까운 그 짧은 그 시장인데 전 세계로 뻗어나가니까요. 뭐 김밥 하나 가지고 전 세계로 판매하시는 뭐 프랜차이즈 가신 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 한 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쫙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작가로 등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네이버 인물 검색을 했을 때 책이 있으면 저자로 등록이 돼요. 네이버 인물 검색할 때 책 없는 것도 이제 등록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김치현 작가 딱 치면요. 네이버에 치면 바로 딱 뜹니다. 그때 연예인도 뜨지만 연예인이 아니라 작가는 김치현 작가니까 2명이 있더라고요. 저 말고 또 1명 동명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닉네임 바꾸려고 그래요. 김치현만 딱 뜰 수 있는 걸 바꿔가지고 띄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종이책 한 30장 A4용지로 12포인트나 뭐 16포인트, 20포인트로 해가지고 자간이 길기 때문에 사진 넣고 하시면 뭐 40장 만드는 일도 아니에요. 하루도 뚝딱 만들 수가 있는 게 전자책인데요. 그걸 가지고 코딩해서 업로드만 잘하면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가로 등록하셔가지고 소장공인 일을 하시면서 그 업에 전문인으로서 책을 만들어서 아니면 종이책을 만들어서 네이버에 딱 등록을 하셔서 누가 봐도 신뢰가 가는 어떤 그런 큰 명함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업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고요. 그래서 제가 또 했던 방법들은 실행력을 굉장히 저도 정말 너무나 게으르고 너무나 뭐 하나 하면 끝까지 하는 게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감사일기하고 데일리 에세이를 날마다 짧은 글을 쓰다 보니까 너무나 긴 글은 힘드니까 짧게 오늘 뭐 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감사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사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서 주변에 아는 분들, 지인들 통해서 아니면 일어나는 소소한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엮었더니 에세이, 그 짧은 에세이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멀리서 찾지 마시고 내 가까운 곳에서 찾아가시고 하루하루 실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드릴게요. 감사일기나 하루하루 짧은 에세이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는 실행을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책 쓰기 절차는 이렇게 6개, 뭐 7개 카테고리가 있지만 책은 가장 먼저 컨셉 잡는 게 중요하고요.
어떤 컨셉을 잡고 갈 거냐, 나는 육아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뭐 자기 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나는 에세이를 자서전으로 갈 거냐 등등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컨셉입니다. 컨셉을 적고 나면은 집으로 따지면은 골조, 땅을 파가지고 골조를 만드는 게 바로 출간 기획서라고 보면 되는데요. 타겟층은 어떻게 될 것인지, 30대 주부가 될 것인지, 그리고 뭐 출판사에게 제안할 때 경쟁 도수는 어떻게 되는데 나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 셀링 포인트다, 그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건데 나는 굉장한 그 블로그에서 진짜 친구 수가 얼마이고 카페에 있는 얼마이고 등등등 하고 강의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아니면 우리 미용실은 어떻게 손님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책이 팔 수도 있어요, 팔릴 수 있어요, 우리 음식점에는 손님이 어떻게 오고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를 PR하는 거죠. 그렇게 출간 기획서를 먼저 잡고, 그리고 제목과 목차를 잡고 나면은 책은 50% 절반 쓴 거나 다름이 없어서 벌써 반은 이미 다 완성한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책 쓰기 끝이라고 보면 돼요. 제목과 목차가 딱 이제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다다다다다 한 꼭지 듣고 쓰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초보가 완성되면은 집필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완성되고 난 것을 태고를 거쳐서, 자, 처음에 생각했던 출간 기획서를 만들어 놨던 그게 맞는 출판사 이메일을 찾아서 계약을 러브콜 하는 거죠. 이렇게 출간 책 쓰는 절차는 이렇게 짧게 6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의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것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전문 분야 가장 좋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거, 내가 부캐가 뭐가 있는지, 부업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생각을 잘 하셔서 퍼스널 브랜딩을 잘 버무려서 묶어가지고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렇게 했네, 그런 이야기거리를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더 좋고요. 아까 전문 분야는 이미 말씀드렸고, 나의 삶, 내 삶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관계성, 엄마와 나, 딸, 그리고 부모님, 엄마와 또 나, 뭐 이런 관계성, 친구와 친구, 뭐 그리고 뭐 아들과 딸, 그런 어떤 관계성, 내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누구보다 정말 좋은 많이 또 친구가 있다. 그럼 그 친구와 나의 인생을 쓰는 거죠. 이런 관계성 가지고 책을 쓸 수도 있고요. 책의 컨셉은 여러 가지로 접을 수 있지만 처음 쓰는 책은 쉽게 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전문성 이야기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가장 쉽게 쓸 수가 있고요. 나의 이야기는 그 누구도 대변할 수가 없다는 거 아시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쓸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인데요.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업에 울고 웃는 인생 찐 스토리를 가지고 종이책, 전자책을 써보시기를 권하는 지금 그런 어떤 그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 1시간 같이 했어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정말 얼마나 고생하시고 힘드시게 끝까지 가셨습니까? 그죠?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 만큼 그 전문성을 살려서 자신의 업을 책으로, 자신의 어떤 잘하는 어떤 본캐를 가지고 책으로, 아니 부캐를 가지고 책으로 해서 엮어서 정말 내 어깨 날개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업에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책을 짧게 쓰시거나 또 종이책을 해서 계약을 해서 또 알리든지 그런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장공 사장님들의 좀 약간 시름을 조금이라도 좀 덜 수가 있고, 이번 기회 때 또 책을 쓰셔서 작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게끔 삶의 큰 시너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퍼스널 브랜딩 책 쓰기로 코로나19를 한번 이겨봅시다 라는 강의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